(8월 29일) 목요일이고요. 17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플라이브 목요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의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완입니다. 자, 완우가 이제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처음에 나왔던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출전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남윤성 해설도 있었고 윤성이는 아직 1회 출전에 머물렀는데 완우가 두 번 나온 건 조원 형이 봤을 때 완우의 그때 첫 번째 방송의 퍼포먼스가 좀 괜찮다라는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아니 형이 대표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 대표긴 한데, 예. 사실 근데 뭐 종윤이도 있고, 예, 예, 아니면 예. 덕현이도 있고, 너도 있고, 예. 형철이도 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케미도 맞아야 되는 거고, 예. 나하고만 맞는다고 해서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PD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PD가 판단해가지고 섭외를 하는 게 아닌가. 예. 네. 근데 라는 제가 알기로는 생각이죠. 지금까지 네. 우리 패널들 쭉 나온 사람 중에서 추맨이랑 불편한 관계는 안 나오지 않나요? 대부분 형이랑 좀 케미가 있어야지 그걸 재밌게 사람들이 생각하시니까 쭉쭉 나오지 않나요? 그쵸. 예, 불편한 예. 관계나 좀 그런 사람들, 내가 좀 이미지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뭐 절대 못 나오죠. 네. 하지만 뭐 이번에 뭐 완우가 무조건 주원 형의 픽은 아니지만 뭐 네. 전체적인 그럼요. 회사 내에서 평가도 좋았다. 근데 뭐 완우 얘기는 내가 뭐 생각하기 완우 하면 이제 야 얘들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아, 그럴 수 있겠죠. 그건 맞잖아요. 사실. 예. 그건 맞죠. 네. 지난번 방송 어떠셨어요? 본인이 딱 하고 돌아갔을 때. 사실 지난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예. 아 진짜 평타만 하고 가자 생각했는데 가서 모니터링 하니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 그래도 평타는 한 것 같았거든요. 예. 아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아 그래도 1인분은 한 것 같아가지고 한 번쯤 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출전 기회가 주어져서 예. 또 평타는 해보겠습니다. 그 장코치님이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가장 이제 마지막에 합류했으니까 네. 좀 초반에 적응 잘하려면 어때야 되는지 좀 피드백을 주시죠. 초반에요? 예. 초반에 일단 이 반말을 하시니까 이미 그걸로 좀 된 것 같은데.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래도 존댓말을 꽤 오래 해주셨어요. 아 그랬나? 아 그랬어? 저는 꽤 오래 해주셨어요. 좀 그러니까. 다가가기 어려운 스타일이긴 하지 장코치가. 네, 그래가지고 네. 아니 잠깐 좀 다가가기 어렵잖아. 저는 옛날 뭐 저는 비슷해요, 사실 뭐. 아, 그래? 아니 친해서. 저는 뭐 나 처음부터도 얘기했지만 전 옛날에 그 올림픽 공원 때 뵀어가지고 아, 맞다. 내적 친밀감이 아, 있었는데 또 이제 저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실 저는 이 이스타TV 하면서 뭐 다른 어떤 그 채널들도 있고 다른 어떻게 이게 토크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게 축구적으로 좋은 사람들 많이 알고 있으면 저희 방송 쪽으로도 너무 좋은 거니까. 아, 그죠. 네, 그래서 뭐 히든풋볼뿐만 아니라 다른 컨텐츠도 장코치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아,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렇게 또 앞으로 연이 돼가지고 다양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그걸로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프닝 토크 오늘은요, 코리아컵 이야기 할 거고요. 4강전 2차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울산과 광주의 경기. 1차전은 울산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2차전은 2대2 무승부였습니다. 임종은, 오후성, 마테우스 그리고 오후성 선수가 89분의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광주랑 중간에 이제 리그 경기까지 있어가지고 3연전이었고 사실 광주라는 팀이 분명 쉬운 상대도 아니었고 울산도 최근 행보가 엄청나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던 상황인데 광주 상대로는 2승 1무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김방구 감독의 울산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 울산이라는 팀이 되게 완벽하다고는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멤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뭐 이해할 만한 포인트는 있죠. 감독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점. 네. 그런 부분도 또 있고 그리고 이 FA컵을 치르고 또 리그에서 광주를 연속적으로 만나면서 또 긍정적인 요소를 좀 따져본다면 광주에게 그동안 홍명보 감독 있을 때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울산에게는 뭔가 달라진 긍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경기가 하나하나 다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지지 않았고 결승에 올라갔고 리그에서 승리했고 그쵸. 저는 이게 강팀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승점 따고 결과 내고. 예, 쉽지 않은 팀을 만나서 새로운 감독과 함께 승점을 따냈고 결승에 올라갔다. 이 부분만으로도 다 이뤘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두 분은 울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예. 그러니까 결과를 낸 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많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어쨌든 약간의 어수선함이 약간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예. 이게 거의 전례 없는 약간 프로팀 감독의 이 약간 대표팀과 엮이면서 전례 없는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간 그런 부분 또 그런 거랑 맞물려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게 뭐 감독 교체 이후에 좀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이 있고 특히 이제 FA컵 뭐 결승 같은 경우는 결국엔 뭐 우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간 결승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뭐 공로를 좀 치하해야 되지 않나. 근데 반면에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울산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되려 좀 광주 쪽을 좀 더 쳐줘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그래요, 예. 예, 왜냐면은 예. 이게 3연전이었잖아요. 예. 3연전인데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히든 풋볼 할 때 1차전도 얘기를 했었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 뭐 로테이션 막 다 가동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껴 있었던 리그전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이제 경기 리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매번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경기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도 뭐 중간에 껴 있던 리그 경기도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냥 보다 보면은 그냥 이제 그냥 코치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렇게 해도 지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네. 감독 코치 입장에서 네, 진짜로 이거는 예. 내가 경기에 뛰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예, 예, 예. 코치 감독 코치에 뛰진 않으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 항상 예. 그러니까 골을 넣을 수 있을 법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까지가 감독 코치의 역할인데 예.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진다면은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저는 이번 3연전 전반적으로 보면서도 솔직히 조금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예.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정용 감독 포함해서 코칭 스태프의 조금 뭔가 뭐 ACL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좀 거기서 또 이제 화이팅해서 좀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슈퍼리그가 개막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예. 그래서 제가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장고치가 얘기한 것처럼 이 감독이 이제 터치할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죠. 전술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수비적으로 다 안정적으로 내가 위치를 지정해 놨는데 이상하게 바운드 캐치 못해서 넘기면서 골을 먹는 손석호의 모습을 봤을 때 아이고야. 제가 봤을 때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네. 이런 감독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친선전이긴 하지만 선수 이름을 딱 밝혀서 이 선수 때문에 실점했다. 네. 예. 그런 거 센세이셔널 그러네. 하시네요. 왜냐하면 예. 이게 만약에 프로리그였다, 예. 어떤 그 정말 큰 대회였다라고 예. 하면은 예. 그렇게 가야죠. 매너 있게 가야죠. 하지만 이건 이벤트 대회입니다. 네. 이벤트 대회면 약간 예능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신경 쓰면 안 돼요. 확실하게 얘기할 때는 그 선수에 대한 어떤 비판, 비난 세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석호가 혹시 센터백인가요? 센터백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허구 어느 날 세트폼만 세우거든요. 예. 그나마 믿을만한 친구가 그 친구라서 예. 제가 정말 연습 경기 10경기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예. 10경기 내내 걔는 똑같은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한다?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할 게 없죠. 그렇죠. 네, 약간 맞습니다. 비슷한 결일까요? 이정효 감독의 지금 광주 선수단에 대한 생각과? 근데 너무 한 명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셔가지고 진짜 감독으로 어쩌서 예. 감독 감독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네. 잠깐만요.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라고 송석호 군이. 보고 있었어. 네. 맞죠?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 네, 갑자기- 본인도 이제 그 장면이 생각날 거예요. 이거 네. 제가 히든풋볼에서 한번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네. 송석호 군이 김수빈 FC에서도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저희 원볼란치 쓸 때 원볼란치 아니면 센터백을 써요. 네. 그때 이제 장코치님이 왼쪽 풀백이었고 네. 예, 왼쪽 풀백인데 살짝 안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석호가 장코치 거기 가면 어떡해라고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실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네요. 누가 누굴 지적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속구도 예. 이제 피드백이 바로 오잖아요. 예.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짜 감사합니다.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이 받아들이는 이 자세. 이제 발전할 수 있어요. 다음 경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예. 이제 슈퍼리그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미디어 데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스타 TV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신한산 대학교에 와서 서포터 해줘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완우는 좀 어떻게 봤나요 울산 광주? 저는 일단 그 김판곤 감독이 그 울산을 운영하는 초반 그 기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지금 5경기 동안 3승 1무 1패로 결과도 잘 가져가고 있는데 5경기 동안 기용한 선수가 무려 26명이거든요. 오. 지금 전체적으로 선수단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세심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러면서 결과까지 가져가는 게 저는 지금 되게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마테우스 선수 좀 살아나고 있는데 김판곤 감독의 이 축구에서는 더 좀 애용이 될 것 같거든요. 세 분은 어떠세요? 마테우스에 대해서. 좀 더 봐야죠. 좀 더 봐야 된다. 좀 더 사실 이 새로운 감독이 오면 이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보통 감독이 인식한 선수들은 이제 주전을 쓰겠죠. 그쵸. 네, 근데도 그동안 기회를 많이 못 받았던 선수들이 새롭게 감독의 눈에 들면서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냥 쉽지만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마테우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긴 하지만
그동안 뛰지 않았던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열리고 있다. 새로운 네.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좀 비슷한 결일까요? 네, 사실 뭐 마테우스가 브라질 리그에서도 1부 리그에서도 주전급으로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였고 네. 홍명보 체제에서 생각보다 기회를 많이 못 받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김판공 감독도 약간 의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출전 기록이 이렇게 적은지 좀 구단 자체적으로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점이 또 많은 선수라고 인터뷰로 밝혔거든요. 네. 5대5 경합 상황에서 웬만해선 승리를 가져간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특히 6번 위치가 아닌 8번 위치로 올렸으면서 지금 지난 2경기 동안 좋았기 때문에 마테우스 선수가 앞으로는 출전 기회가 이제 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포항과 제주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포항과 제주 2대2 무승부였고 이번에는 포항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재준 선수 포항 데뷔골 기록했고요. 포항이 리그에서도 막 굉장히 상승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확실히 토너먼트는 강한 것 같습니다. 2년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뭐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감독이 다르긴 합니다만 포항이 토너먼트에 강한 이유 좀 있을까요? 저는 예. 저희가 옛날 레알 마드리드 얘기했을 때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예. FA컵 뭐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 시즌도 이제 리그 경기들 보면 극적인 동점골, 뭐 극적인 역전골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선수들도 우리가 뭐 게임에서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안 진마. 나 얘한테 안 진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안 진다는 그 마인드가 솔직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제가 최근에도 이제 강원 그 최효진 코치랑도 이제 가끔 이제 연락을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통화를 하니까 강원도 좀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선수들이 안에서도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진다는 그 네. 마인드가 뭐 광주전도 이제 0대 2였다 3대 2 대역전하고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수단 안에서 그런 게 좀 느껴진다고 했는데 포항 같은 경우 특히 이 FA컵이라는 대회, 이 토너먼트 이 1, 2차전 뭐 단판, 두 판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확실히 좀 선수단 안에 그런 믿음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이번 경기에서는 뭐 득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이제 뭐 제이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극적인 골 정말 많이 넣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무기들까지 있기 때문에 뭐 FA컵 올라왔고 뭐 결승전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걸 깔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현직 감독이시잖아요. 현직 네. 감독으로 이제 팀 이제 선수들에게 뭐 앞서는 뭐 질책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위닝 멘탈리티를 좀 심어준다. 선수단의 위닝 멘탈리티가 깔려 있다. 요거는 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코치가 알아서 해야죠. 네, 사실 그것까지 뭐 세부적으로 이게 감독이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코치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감독은 또 바쁘고 바쁘다기보다 예. 코치에게도 역할을 좀 부여해 주는 게 감독의 역할입니다. 감독이 다 위닝 멘탈리티까지 뭐 이렇게 부여해 준다? 예. 그거는 너무 좀 잔소리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렇군요. 코치가 좀 해줘서 예, 예, 예. 그런 걸 좀 깔아줘야 된다. 예. 네, 라는 생각입니다. 소속 선수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데 예. 근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일단 원하는 컨셉이 확실히 있으시고 예. 연습 게임을 지금 벌써 저희가 한 4경기 정도 했나? 한 4-5경기 진짜 어떻게 많이 결과가 했거든요. 어때요? 그 결과들이 좋아야지 또 본리그 가면 잘할 거 아니에요? 저희 결과 근데 거의 다 좋아요. 거의 다 이기지 않았었나요? 네, 거의 다 이겼어요. 네, 예. 결과 좋고 내용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실수가 조금 있을 뿐인데 근데 조금 어떤 아쉬움은 있죠. 석호에 대한. 예. 전술에 대한 전술에 대한. 전술에 대한 아쉬움이면 감독 코치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예,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3백을 좀 메인으로 쓰시고 계신데 사실 동네 축구에서 3백은 약간 금기시되는 포메이션이라고 저는 좀 항상 생각하던 주의였거든요. 예. 양쪽 윙백들이 좀 고생이 많습니다. 예, 저희 양쪽 윙백이 그래도 퀄리티 있는 남윤성 해설, 김영채 캐스터가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 둘을 좀 더 공격에 집중하게 하고 수비적인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저는 예. 더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 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담까지도 같이 안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약간 한 4-3-3 정도 이런 포메이션도 한번 시험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4-3-1-2, 3-5-2 여러 포메이션은 시험하는데 죽어도 4-3-3은 절대 지금 시험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죠. 4-3-3을 왜? 그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때 433을 왜 433 얘기부터 할게요. 예. 433은 모든 동네 축구에서 이제 아마추어 레벨에서 많이 쓰는 포메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싫어요. 네.
그래서 싫어요. 남들과 달라야 남들과 다른 길에 가야 예. 그리고 저는 투톱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뭐 감독이 쓰는 전술 쓰는 네, 거죠. 그래서 뭐. 4312 전형이나 예. 352 전형을 쓰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3백을 쓰는 이유는 예.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보통 이제 공격수들이 선출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중원 지역에 많은 수비 숫자를 두기 위해서 3백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윤성이하고 형채기가 이제 윙백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윙으로서도 상관없습니다. 윙포워드로. 예. 근데 이 사람을 좀 중원 지역까지 좀 내려왔을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또 쓰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동네 축구에서 4-3-3에서 윙포드를 두면 거기 박혀서 안 내려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더 애써서 내려오게끔 만들고 그 선수들의 역할 부여를 더 많이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3백을 이제 썼을 때 예. 아까 추태 콘테 그 맞는데 사실 이 아이디어 제 아이디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코치 아이디어였어요. 김원일 코치 네. 아이디어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했는데 사실 3백 아이디어가 좋긴 좋은데 한번 써보고 아니면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3백과 백포를 좀 혼용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좀 답변이 되실까요? 어느 정도 됐습니다. 네. 100%는 아니고. 예. 내가 너를 100% 이해시킬 의무는 없어. 맞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뛰어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실제로 이런 감독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있겠죠. 있죠. 예. 네. 자, 결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판으로 진행을 하고요. 울산은 4년 만에 대회 결승 진출했고 역대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포항은 디펜딩 챔피언, 2년 연속 우승 도전이고요. 현재 코리아컵 최다 우승 타일이에요. 전북, 수원, 포항. 근데 여기서 우승하면 단독 1위 또 역사를 쓰게 됩니다. 요거부터 가죠. 코리아컵으로 이름도 바꾸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판으로 진행하는 거. 예전처럼 홈앤어웨이가 아니라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승 단판은 좋은 것 같아요. 예. 결승전에서 굳이 1, 2차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판에서 이제 중립 경기장에서 결판 짓는 걸 저는 옛날부터 좀 선호하기도 했었고 예. 어쨌든 결승전이 지금 최고의 메가 이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가장 큰 경기장, 가장 많은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에서 하는 것도 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경기장이기도 하니까 뭐 지금의 어떤 운영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미가 있는 대회고 컵이긴 한데 이제 만약에 중립 경기장, 그러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 봤을 때 네. 그거죠. 그러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해도 많은 관중이 몰리면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시즌 막판에 하는 경기고 관심이 덜할 수도 있잖아요. 11월 30일이면 FA컵 결승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춥거든요, 네. 이거 진짜. 근데 만약에 둘 중에 어떠한 팀의 경기장에서 하면 그 홈팬들의 응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중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예.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하는데 관중 동원이 다 잘 된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하는 게 맞죠. 근데 아마 관중 동원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예. 근데 저는 의미는 그래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기는 되게 중립 경기장에서 큰 경기장 아니면 상징이 되는 경기장에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단판으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고치님은요? 저도 단판으로 하고 서울에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번에도 뭐 K리그가 이벤트 잠실에서 또 하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쌍류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런 거 감안해 봐도 저도 이제 갔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다른 거 행사 있어가지고 행사 때문에 갔었는데 온 김에 들려볼까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무슨 그 음식점 들어갈 때 요새 어플로 이렇게 해놓고 부르면 이제 대기하고 있다 번호 뜨면 가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 갔는데 뭐 주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 근데 거기서도 저는 뭐 이번 시즌 직관하면서도 몇 번 느꼈지만 거기서도 또 느꼈어요. 이게 진짜 K리그가 정말 최근 한 2, 3년 코로나 끝난 이후에 진짜 대중적으로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예. 딱 그런 흐름 안에서 이렇게 중립 경기장 그리고 또 서울에서 하는 거는 또 방금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했을 때 또 포항이랑 울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울산 같은 경우도 이제 연고지가 울산이 아닌데 울산 홈 경기 보겠다고 서울에서부터 내려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런 팬분들 그러니까 예. 연고지가 아니지만 울산이랑 포항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에게는 또 뭔가 홈팬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벤트기도 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와서 좀 관중석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찬다면은 굉장히 좋은 선례가 돼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월 30일에 두 팀이 경기를 합니다. 오늘이 8월 29일이니까 아직 많이 남긴 했거든요.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결승전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국회 출석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체위가요 다음 달 대한축구협회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체위가 다음 달 5일 전체 회의에서 축협 관련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요. 24일에 현안 질의에 이들을 소환해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휴 이후인 24일로 잡은 건요. 월드컵 예선전을 고려한 일정이라고 해요. 감사가 다음 달 중순께 마무리된다는 점 또한 가만히 됐고요. 6명 안팎으로 지금 구성할 증인 명단에는 정명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 정혜성 전 전강위 위원장, 박주호 전 위원 등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인으로는 정강위에 참여한 멤버들을 중심으로 황선홍, 김도훈 등 임시 감독도 포함이 됐고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또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현안 질의, 국회 출석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게 바뀔 것 같으세요? 어디까지 바뀔 것 같고? 모르겠어요. 나는 예. 이게 사실 이거 사실 불러서 뭐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되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 봤을 때 그동안 다른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현안을 봤을 때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는데 대한축구협회 최고 그렇죠. 권위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예. 그래도 좀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런 좀 거기에 걸맞는 자리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 기대는 안 하지만. 네. 두 분은 제 생각에는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저는 동문서답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예. 엉뚱한 대답을 한다던가 네. 좀 얼버무리는 그래가지고 좀 한편으로 되게 궁금해요. 어떤 상황,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 그러니까 알맹이를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예. 진짜 뭐 몰라서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애둘러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거나. 예, 약간 몰라서 안 하는 쪽이 약간 후자가 좀 가깝지 않나. 근데 이거 진짜 근데 그것도 있어. 보면 그 국회의원들도 준비를 잘 안 해서 이상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그 뭐지 흐름에 안 맞는 시대에 안 맞는 그런 질문을 옛날에 성동열 감독 그 국정감사 불러놓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 누가 하나 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너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화끈거리는 질문 뭐 하나 있었어. 그때 오지환 선수 왜 데려갔냐 뭐 요거로 막 이상한 맞아. 질문 하지 선수 않았어. 선발로 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서 좀 예전이라서. 그래서 되게 그런 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질문했으면 좋겠고 예.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저도. 네. 예. 어떻게 대답할지. 그러니까 저는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거 합쳐서 두 개예요. 궁금한 게. 뭘 질문할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지가 둘 다 뭐 궁금해요. 우리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무슨 질문할 것 같아? 근데 그 국회의원이라면. 팩트를 알긴 알아야 된단 말이야. 책에 왜 본인이 10점 만점에 8점이나 높게 주냐고. 그런 말 쓰셨냐고. 진짜 단순 궁금해서. 네. 예. 그렇구나. 예. 근데 사실 이 방송 보고 있는 약간 그 의원분들 계시면 예. 좀 오버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해봐요. 근데 알 수도 있고 그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도 그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내가 알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추궁 한번 해달라고 내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예. 클린스만 계약을 했을 때의 내용이라든가 네.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한번 물어봐주면 내가 궁금해서 그래. 어. 나도 궁금해서 그거 듣기는 들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 네. 그래요, 뭐 사선 도전 뭐 이런 거. 네. 예. 네. 축구 협회장으로서 뭐 얼마나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지 비전은 너무 어떤지. 사랑해. 야 너무 사랑해. 나 책 다 읽었잖아. 형 다 읽었어요? 나 다 읽었어 처음부터까지. 졸라 축구 사랑합니다. 한국 축구 진짜야. 네. 부산도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축구계에서 많은 걸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해. 진짜로.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지고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 삐뚤어진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부조작, 본인이 있었을 때 승부조작 사건이 일어났잖아. 그걸 본인이 마무리 짓고 싶은 거야. 진짜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욕심이 있다니까. 진짜 그렇게 사람을 보죠. 대단하신 분, 여러분. 나보다 지금 10년 어렸을 때 현대자동차 회장이었어요. 나 그 책 읽고 깜짝 놀랐잖아. 그 책 읽고 나 보자마자 덜덜 떨면서 읽었어. 33, 4세 현대자동차 회장이었다고. 와, 나보다 더 야, 이게 무슨 수저야. 수저도 절대 못 이기는 수저다 막 이러면서. 비브라니. 물론 옛날에 어떤 그 현대자동차하고 지금의 현대자동차하고 위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유, 그럼 우리 다 아는데. 네. 그거는 책에 안 나와 있나요 혹시? 그 뭐? FA컵 때 그 대표님 싫어하시는 거 있잖아요. 왜 가운데 트로피 절대 그런 건 없죠. 네, 그런 건 자지중구리 한 거는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은 갑자기 좀 물어볼 거 있으세요, 만약에?
저는 일단 정몽규 회장보다 홍명보 감독도 이제 거기에 출석을 하잖아요. 아, 그치. 근데 홍명보 감독이 막상 거기서 뭐 할 얘기가 있나? 어차피 그냥 여기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니까 도의적으로 거기서는 사실상 홍명보 감독은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는 거 근데 같아요. 할 말은 없지만 그건 정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지. 모든 사람들이 절차로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는데 본인은 절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협회에도 있었고 아니면 대표팀 감독도 이전에 했었고 거의 대한 축구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절차를 무시하고 감독이 됐을 때 본인 마음이 어떤지 난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진짜 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형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냥 누구 따지는 건 좀 잘합니다, 제가. 네, 이인신 공격하고 꼽 주고, 네, 깎아내리고. 망신 주고. 네, 그런 건 사실 국가대표급이에요, 사실. 네, 그 그렇습니다. 추엔이 이번에 네. 저희 프리미어리그 가이드북 쓰는 거 있거든요. 예.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반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주원 대표님이랑 박종현 대표님 그 추가 내용을 제가 받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제가 내가 가장 좋아했던 프리미어리거에 대해 받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추엔한테 내용을 봤는데 네. 선수 이름부터 일단 빵 터졌습니다. 누구 썼는지 아세요? 아니요? 탕기 은돈벨라. 왜 운동벨레 썼어요? 보고 싶으니까. 내가 가장 진짜로? 좋아했던 프리미어리거에. 나 진짜 보고 싶어. 근데 역시 탕이 타고난 운동벨레였는데 어그로꾼이야. 아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난 보고 싶은데? 근데 내용이 더 주옥 같아요. 뭐죠? 공이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 막 발발되면서 그치. 잘하는데 공이 공이 없을 때는 또 시무룩해져가지고 근데 평가가 은돈벨레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죠. 글 재밌었나요? 너무 웃겼어요. 네. 그게 마지막에 이제 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은돈벨레가 수비하는 모습을 보면 우라통이 터지겠지만 나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총총총거리면서 무기력하게 쫓아가는 은돈벨레의 모습이 그립기도 하다. 와, 저 그거 보고 진짜 생각보다 필력이 되게 좋으시다. 이것도 느꼈고. 아 근데 농담 아니고 약간 술술 좀 약간 읽히고 들리기는 해요. 네.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네. 그리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앞에 그 커버 치는 멘트를 잘 써서 네. 그래요. 토트넘 팬들은 당연히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나는 그런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향수에 젖은 그런 네. 여러분들 많은 그 스카우팅 리포트 재밌는 내용 많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예고편에 예. 불과합니다. 네. 와도 썼고 제가 알기로는 윤성이도 같이 썼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요 정도로 사실 이게 지금까지 주제 두 개가 오프닝 토크거든요. 네네. 오프닝 토크. 사실 이거 히드풋볼은 오프닝 토크하고 주제하고 이건 그냥 이거 편의상 나누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거 좀 더 길게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잖아요 방송. 아, 재밌죠. 네. 완우랑 같이 방송하면서 이 정도 재미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재미. 완우 장코치랑 같이 하는데 이 정도 재미 이거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축구계의 목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분이거든요. 아, 그럼요. 감정 표현 잘 안 하고. 네. 근데 이 정도의 재미다. 네. 저는 오늘 방송 이 하반기 최고의 방송으로 생각합니다. 가히 그럴 네, 만하다. 네. 두 해설이 굉장히 잔잔하게 약간 감성을 좀 많이 드러내지 않는 편의 그렇지, 해설이라면 그렇지. 주원영은 감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해설. 문제죠. 그래서 문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히든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할게요. 오늘의 주제 화제 발언 이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중심에 선 선수들. 저도 이거 막 SNS로 올라오는 거 보고 좀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 잭슨과 조노비 미켈의 얘기인데요. 미켈. 잭슨 결정력은 형편없다. 결정력 부분에서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 첼시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 울버햄튼전 대승이 있었죠? 잭슨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미켈을 태그하면서 입 닥쳐. 헛소리 그만하고 아프리카를 위해 최선이나 다해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미켈이 네가 매주 골을 넣고 닥치라고 하면 그때 닥쳐줄게 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미켈이 좀 과한 발언한 겁니까? 아니면 잭슨이 좀 예민하게 대응한 겁니까? 사실 둘 다 만약 SNS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둘 다 안 했으면 좋겠죠. 약간 좀 그 뭐랄까 선비적인 마음대로 봤을 때. 네, 근데 갑자기 우씨 왕후는 왜 키신 거예요? 몰라 이게 넷플릭스에 눌러줬나 봐요. 아, 자동으로 키신 거죠? 갑자기 보시는 줄 알고. 제 댓글 왜 봅니까? 예. 우시 황후가 뭐예요? 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SNS 약간 선비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재밌죠. 맞아요. 네, 이렇게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 넣고 이딱 할 수도 있는 거고. 세레모니를. 조노비 미켈 얘기가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잭슨도 골 넣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골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조노비 미켈 등지고 딱딱 새끼야. 그렇지. 우승을 몇 번이나 했는데 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치. 그렇습니다. 네. 미켈이 함께 뛰었던 그 당시 첼시 선수들 보면은 잭슨 뭔가 첼시 수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예, 그러면서 야 과거의 첼시 요랬어 요즘 첼시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두 분은 어때요? 저도 뭐 미켈이 틀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하긴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잭슨이 여기서 좀 약간 저렇게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예. 좀 지켜봐 달라 네. 노력 중이다. 내가 나중에 보여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그걸 결과로 보여줬으면은 이게 나중에 약간 좀 더 멋있게 좀 보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경기 딱 잘하고 올린 거는 조금 네, 아직 흔히 말해서 좀 약간 그렇고. 짜친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처음에는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표현하고 네. 한 2경기, 3경기, 한 중반기까지 보여주고 예. 그때 이제 딱 하면은 되게 뭔가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장구치님. 저는 이거 약간 솔직히 그 약간 NBA 감성이거든요. 맞다. 그 느낌 있다. 약간 NBA 네. 감성인데 근데 이제 차이는 그거죠. 그 뭐라고 해야지? 현역 선수 간의 신경전이 아니고 구단 레전드와 현역 선수 간의 이제 신경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게리 네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래. 네, 알고 그래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이게 약간 미켈이 얘기했다 보니까 네. 솔직히 저는 약간 당황스러운 느낌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얘기 더 있나요? 아니. 네네. 그리고 잭슨 입장에서는 그게 있어요. 사실 너무 좀 이거 짜증나는 게 뭐냐면 지금 게리 네빌 얘기해가지고 내가 생각나는데 네. 게리 네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골 넣고 발렌시아 이렇게 하버리면 그러니까 잭슨 입장에서 긁을 게 있는데 그치. 미켈은 긁을 게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등지고 딱딱. 맞네. 아이씨 이거 잘했던 건데. 약간 이런 느낌처럼. 축구 물리학자? 잘했던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긁을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 그리고 저는 이게 이 잭슨이 이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본인이 스트레스를 그걸로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스트레스 안 받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프로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되려 약간 웃어넘기는 느낌을 막 흐흐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거잖아요. 되게 날카롭게 반응을 한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본인도 이거 지금 스트레스를 꽤 받고 있는 게 보인다. 그럴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거죠. 이거는 딱히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좀 문제죠. 근데 뭐 워낙 울버햄튼전에서 대수를 거뒀기 때문에 그쵸. 신나서 이랬을 수도 있어요. 예, 너무 다 신나했잖아. 그렇죠. 네. 네. 만약에 형이 잭슨이에요. 잭슨과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미켈이 형 저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울버햄튼전 끝나고 이렇게 올립니까? 아니면은 계속 좀 더 참습니까? 참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한 15골 정도 넣었어. 15골, 20골. 그 다음에 이제 첼시가 챔스 갔어. 그때 나는 한마디 하겠지, 인터뷰에서. 미켈 태그에서. 예. 선배 같지라는 새끼가 선배면 뽀드 맞을 줄 알아야지. 조금만 잘못되고 내가 무슨 어디 아스날 선수야? 토트넘 선수야? 첼시 선수인데 그런 걸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첼시 출신인 거는 의심했다. 우리 지금의 첼시는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의 어떤 그 이름, 내가 클럽하우스 왔다 갔다 하다 미켈 사진 봤는데 다 떼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끝나고. 예. 네, 이렇게. 두 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저도 바로 반응은 못 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여기서 앞으로 2번째 경기, 3번째 경기 나갔는데 못 보여주면은 계속 난 할 말이 없어지는 거니까 일단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나서 그 후에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마 선수 입장에선 맞지 않나. 그렇죠. 네. 아까 장코치님도 뭐 NBA 얘기하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재밌다고 했는데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차피 미켈은 현역이 아니라 경기를 안 뛰니까 뭐라 못한다고. 근데 그래. 잭슨이 다음 주에 당장 못하잖아? 그럼 잭슨이 오히려 더 피분다니까. 그래. 이게 조노비 미켈 이게 긁히지가 않아요. 끝나고 나서 사람을 아주 조져버려야 된다니까, 잘한 다음에. 잭슨아, 잘할 수밖에 없다! 진짜 이거 미켈 조지자, 우리 끝나고, 시즌 끝나고. 시즌 끝나고 내가 하는 대로 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바로 써줄게. 그 팝하고 번역해가지고 어떻게 인터뷰하는지 내가 바로 써줄게. 아주 내가 미켈 이 새끼를 내가, 내가 아주 그 첼시에서 내가 아주 첼시 어떤 그 처단당하게 내가 만들어준다, 내가 아주. 잭슨 맘. 첼시 족보에서 내가 지워지게 만들어줄게, 내가. 20골 넣자! 근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지. 거니까. 아직 경기 뭐 시즌 초니까. 네. 자, 레전드 현역 선수에 대한 발언 순위, 뭐 게리 네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팀을 뭐
직격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자주 있진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 이야기들이 뭐 팟캐스트, 기사, 인터뷰를 통해서 들릴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팀을 이제 좀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레전드들의 현역 선수에 대한 발언 수위는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팀에 좀 지대한 공로를 세운 레전드라는 전제하에 좀 모든 팬들이 또 그리고 같은 생각을 느끼고 같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면은 네. 전 쌍욕까지만 아니면 충분히 비판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대표적인 사례로 키노게이트 사건 있잖아요. 예. 그때 로이킨이 이제 맨유 선수들 몇몇 선수들 막 아예 잡고 특정해서 비판한 이후에 갑자기 맨유 경기력이 확 좋아져가지고 막 그 후에 승승장구하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 좋은 선례도 있기 때문에 팀의 그래도 레전드라는 기준 하에는 어느 정도 비판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뭐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예. 비판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레전드인데 본인 그 통장에 잔고가 좀 많이 있어. 그래서 여유로워. 그럼 좀 말을 좀 참아야 된다. 근데 레전드지만 뭐 투자를 잘못하던거나 돈을 훔쳐만 줘서 돈이 없어. 그래서 뭐 좀 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름값은 있으니까 좀 예. 방송 많이 출연해야 돼. 패널로. 그럼 예. 뭐 인정해주겠다. 예, 거기에 또 다른 거죠. 근데 본인이 돈도 많고 좀 여유가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얘기해가지고 후배들 까고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저 보세요. 저 얼마나 열심히 까고 이렇게 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예, 돈 좀 많으면 저도 여유롭게 방송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네요. 먹고 사는 문제는 처절하잖아요. 뭔가 이슈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팬들도 이렇게 좀 반응하네 그러면은 내가 이 팀에서 레전드니까 싹 불지펴가지고 패널로 싹 나가서 그렇지. 출연료 받고. 출연료 받고. 그런 거 근데 뭐 본인이 뭔가 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여유가 있으면 다소 여유가 있으면 에이, 그럴 좀 필요는. 뻗어만 줘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예, 정구진 님은요. 이게 저는 스페인 것도 그렇고 이 잉글랜드 것도 그렇고 라디오 하는 거를 좀 그래도 팟캐스트 이런 걸 듣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듣다 보면 진짜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저기 스포츠 플러스였나? 스포츠 네네. 플러스 거기는 뭐 막 뭐 아그본라우도 나오고 뭐 별 선수들 나와서 뭐 우리가 TV 프로그램 뭐 MOTD 이런 거 말고도 별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진짜 세게 얘기하죠. 예, 아니 뭐별 소리 다 해요, 솔직히 진짜. 어떤 느낌으로 막 그냥 뭐 예. 얘는 뭐 그냥 그런 거죠. 약간 약간 조금 유하게 얘기하면 뭐 얘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좀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약간 얘가 여기서 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나오는데 근데 예. 저는 그냥 어떤 사람이 제 의견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후안 마리오 맨체스터 시티 수석 코치 있잖아요. 예. 후안 마리오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말할 권리가 있고 그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많은 세상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모두의 의견이 다 존중되어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후안 마리오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딱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말을 하는 건 자기가 자유죠. 뭐 거기 섭외돼가지고 얘기하고 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뭐 얘기하는 건 자유인데 전 그게 다 존중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말을 하기가 갑자기 싫어지네요. 돈 버셔야죠, 형님. 돈 벌겠습니다. 자은이 세은이 학원 가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화제 발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자르 얘기인데요. 아자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호날두보다 실력적으로 내가 낫다. 객관적으로 호날두가 나보다 더 나은 선수다. 하지만 기술면에서 나보다 나을 건 없다. 나보다 뛰어난 선수는 메시가 유일했다. 호날두가 나보다 위대한 선수인 건 맞지만 순수하게 축구적인 관점에서 기량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난 메시만큼 뛰어나지 못하다. 그는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다. 하지만 호날두에게는 가까워질 수 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호날두를 것으로 보는 게 아닌가. 호동생인가요? 호동생은 아닌데. 네. 근데 노쇼 이전엔 호동생이었어요. 네. 호동생 출신이구나. 네. 진짜 노쇼 때문에 좀 이렇게 바뀌었나요? 호날두에 대한 이미지가? 전 그 후로 좀 바뀌긴 했어요. 나도 그래. 네. 저도 그래요. 나 호날두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도 호날두 좋아했어요. 나 그래서 호날두 지금 유벤투스 유니폼 있거든? 네. 입고 다니지 못하겠어. 못하지. 내가 그냥 유니폼이 얼마 없는데 자, 유니폼 막 사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내가 샀나? 선물로 받았나? 내가 샀을 것 같아. 내가 샀던 것 같아. 내가 내 돈 주고 산 유니폼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호날두 유니폼, 유벤투스 유니폼을 샀는데 그거를 못 입고 다니겠어. 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호날두를 되게 만만하게 보는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자르가 진짜 대단하긴 했던 건 맞는데. 네. 네. 근데 제가 이거 딱 주제 보고 바로 그냥 기록 같은 거 몇 개 찾아왔거든요. 그냥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자르가 한 시즌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시즌이 총 6시즌이고요. 예.
호날두가 총 18시즌 두 자릿수 득점했고요. 그리고 호날두는 소소한 컵 대회 기록까지 다 포함하면 득점왕을 무려 20번 했거든요. 어. 발롱도르 5회. 와. 아자르 득점왕 경험 커리어 내내 단 한 번도 없고 발롱도르 당연히 X.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건가? 뭐 아자르 분명 대단한 선수이기는 한데 왜 하필이면 호날두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어그로가 끌리지. 근데 어그로 때문 아니고 약간 진짜 본심 근데 아닐까? 이게 아자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는 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본인이 어떤 운이 좀 안 좋아서 은퇴를 했던 게 아니고 사실 몸 관리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프로 의식이 좀 부족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무 그렇죠. 호날두의 성격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의 그 프로 의식,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그 능력, 자제, 관리, 호날두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리스펙트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아까 말한 커리어를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아자르의 고점, 그 다음에 호날두의 고점 보면 나는 아자르 말 아예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아자르도 정말 기술적으로 정말 많은 걸 갖고 있던 선수였었고, 엄청난 선수였는데, 그걸 오랫동안 쭉 이어가는 게 프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자르가 레알 후배잖아요. 레알 가서 진짜 한 길게도 아니에요. 3시즌 정도만 첼자르 시절 모습 보여줬으면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기술에 대해서도 뭐 아자르 워낙에 기술적으로 대단한데 여기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순수하게 축구적인 관점에서 기량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요거는 좀 호날두가 어떻게 본다면 더 뭐 아자르가 볼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이제 뭔가 점수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호날두보다 높은 게 있겠죠. 근데 총점으로 봤을 때는 호날두는 왼발 오른발 뭐 헤더까지 해가지고 뭔가 공격수 윙포드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아자르보다 호날두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창고진님은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보니까 지금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르키프에서 얘기했더라고요. 르키프에서 얘기했고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인정은 해요. 이제 원문 봐도 이제 확실히 나보다 그레이티스트다, 그레이티스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호날두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얘기하는 게 메시는 확실히 자기보다 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메이비 네이마르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이마르도 어쩌면은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온전하게 순수하게 축구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호날두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기준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드리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드리블이라는 거를 조금 더 그냥 약간 표현을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엔 그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강팀과 비교적 이 약체의 경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템백 혹은 두 줄 수비 내려 앉아 있고 로우 블록 막 닫혀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수비 2명, 3명을 나에게 고정시킨 다음에 그렇게 고정을 시켜서 우리 팀이 자유로워졌을 때 거기서 이렇게 스루패스 한번 빡 집어넣던지 아니면은 그 2-3명을 벗겨내고 득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우리가 보통 크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메시 되죠. 이건 누구도 반박 불가하니까 메시 되죠. 네이마르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자르도 그게 돼요. 근데 솔직히 저도 호날두 굉장히 좋아했지만 솔직히 호날두는 그게 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거의 특히 이제 말년 왔을 때는 완전히 이제 피니셔로 변했다 보니까 그런 게 어쨌든 간 좀 공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좁아졌을 때 그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언급을 한 건데 이해는 되는데 근데 지금 본인이 현역으로 뛰는 것도 아니고 은퇴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은퇴한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거 안첼로티 감독이 최근에도 또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자르가 왜 레알 마드리드에서 잘 안 됐는가 스페인 언론 쪽이랑 인터뷰한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자르는 훈련 때는 솔직히 훈련에 대한 태도나 훈련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미진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항상 어디 있든지 뭐 첼시 때도 그렇고 경기를 계속 뛰어서 폼을 유지하는 컨디션을 유지하는 선수였는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 와서는 부상을 한번 이제 또 당했고 근데 레알 마드리드 와서 부상당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그런 거죠. 너가 부상당해서 복귀해서 훈련을 열심히 해서 몸을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뛸 수가 없지. 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얘는 항상 부상이고 짜잘하게 있었어도 경기에 투입돼서 폼을 끌어올려왔던 건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첼로티가 그러면서 아자르가 결국엔 커리어를 그렇게 좀 끝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가져와 보면은 결국엔 프로는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는 뛰어야 되는 거고 결국엔 그리고 뭐 아자르 포지션도 그렇고 호날두 포지션도 그렇지만 뛰고 들어가서 골을 넣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하지 못했는데
굳이 호날두를 끌어와가지고 뭐 내가 뭐 위대하긴 한데 사실 축구는 내가 좀 더 하지.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치. 넌센스죠. 그렇지. 지저분하죠. 좀 지저분한. 그거 말할 필요가 아니야? 없는 거지. 호날두 유튜브 각 잡는 거 아니야?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자르 이렇게 아. 지금 5천만 넘고 1억 한번 찍자 자르야. 그러니까. 너가 한번 이렇게 털어주고 약간 숨겨진 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나와라. 청문회 느낌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회 게스트가 지금 퍼디난드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리오 나간다던데.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어그로 끌어가지고 이제 유튜브 이제 떡상 시키고. 근데 호날두가 박지성 초대하면 가야 돼? 박지성 선수가요? 어. 해보지가요? 어. 하지 않을까요? 왜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또 막 시비 걸릴 수도 있잖아. 호날두한테? 노쇼 했는데 왜 가냐. 뭐 아.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이거 내가 지금 얘기 잘 꺼낸 겁니다, 이거. 예. 이거 쓱 한번 이게 지금 간 보는 게 좋아요. 누군가는 있을 것 같다. 그죠?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어떻게 가서 해야 돼? 우리 해보지가 근데 너 왜 안 나왔냐? 근데 뭐 막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우리가 납득이 되면은 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물어보지 마 이러면은 뭐 이제 더 불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런 것들이. 네. 아니 그 맨유 막판에 나가기 직전에 그 인터뷰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게리 네빌, 뭐 로이킨 뭐 얘기하면서요. 뭐 당신 이제 그 인터뷰 한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뭐 캐스터였나 아나운서였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물어봤는데 뭐 당신 친구들이 뭐 이런 얘기했으니까 중간에 자르고죠. 걔네 내 친구 아니라고. 근데 리오 퍼디난드는 친구인가 보네요. 뭐. 아니, 뭐 특이한 선수니까 호날두는 진짜 특이한 친구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